건강하게 맛있게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얘기해보죠. 건강한 식탁.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가를 떠나시려다가 일로 오셨나? 네, 지금 뭐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켜줘야 수혜가 될 이제 것들이 또 있어요. 끝나자마자 그쵸? 이게 또 코로나가 네. 지금 또 확산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여러 네. 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은 저희가 수혜와 관련해서 조금 네. 농산물 얘기를 좀 그렇죠.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진짜 말도 못하게 해가 반짝 나서 서울은 네. 굉장히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약간 좀 걱정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게 어떤 부분이? 아니 그동안 사실 비가 꽤 오랫동안 내렸잖아요. 이게 거의 한 달 가까이라고 맞아요.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뭐 좀 숨 쉬어갔지만 그랬지만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물가 폭등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마트에서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료값이 많이 그쵸. 올랐겠네.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뭐 옛날에 금채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금치. 그러니까 김치를 그거는 이제 금치. 김치 얘기도 네. 했지만 사실 채소 과일 값이 너무 많이 지금은 오르락 그렇겠네요. 내리락 하고 있는 바람에 채소자 앞에다가 금자를 붙여서 초록 색깔 이파리나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상류층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그 초록 색깔 이파리라고 얘기했던 그 약간 재배 작물들 있잖아요. 상추라든지 상추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특수 상추들 뭐 그린 로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배? 네. 그거 얼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봤던 가격이 정확하게 한 20배 정도 돼서 특히 허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에 있는 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아예 이렇게 문자가 농장에서 와요. 그냥 당분간은 못 드립니다. 채소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돈을 얼마를 내든지 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손님들께도 조금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서는 요리 메뉴를 변경하시는 것도 사실 방법이다. 이런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해가 반짝 나고 어저께 조금 그나마 뭐 비가 덜 온 그런 상황에서 채소값이 이런다고 해서 내려갈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너무나 오랜 기간 비가 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 잠겼겠죠. 그죠? 네, 잠긴 것도 잠긴 거지만 이렇게 상하고. 물에 의존해야 되는 초록 색깔 이파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분이 많은 과일들 있잖아요. 수박, 복숭아 이런 것들은 이미 맛이 무너진 지가 오래고 심지어는 이거를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조금 예전 같은 가격으로 드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지금 벌써 여기 올려주신 분 중에 가연아님은 콩나물 집에서 길러 먹고요. 상추, 깻잎 실내에서 전등 켜고 키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까만 비닐 치고. 근데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옛날에 이런 예견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했었잖아요. 그랬나요? 실제로 초상류층이 되면 이제 나중에 미래 사회에는 길러 먹고 재배해 먹고 그리고 자급자족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날씨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이 상황에서 지금 채소 과일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맛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수확량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아마 복숭아를 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일인데요. 그쵸? 뭐 바나나라든지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카카오 같은 것들의 수명이 약간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커피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 50년이라고 예상을 한대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점점점 계속 고지대로 올라가요. 기후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계속 온난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조금 시원한 그늘을 요하는 이런 재배 작물들이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겠네요. 갈 데가 없죠. 산꼭대기까지 갔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30년에서 50년 이후에는 우리가 커피를 못 마실 수도 있다. 카카오나 아가베의 경우도 수명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인간의 입맛이라는 건 갑자기 달라지질 않는데. 그래서 지금 분자 커피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맛만 비슷하게 하는 약간 뭔가 다른 재료로 된 걸로. 네, 다른 걸로 만드는 것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게 대체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세대가 바뀌면은 약간 다른 뭔가 혁명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그냥 올해 가져보는 완전 거죠. 식탁에서 그런 그동안의 예언들을 좀 느껴보게 되는 첫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그리고 날씨 기후.
그럼 올 이렇게. 추석이 지금 걱정이네. 날짜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추석 가지 않아도 저는 이번 주가 당장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도 장 보러 나갔더니 없더라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과일 샐러드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일단은 맛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과일 자체도 네, 별로 너무 없고. 성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전에 따서 후숙을 해놓은 것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는 이미 씨가 다 말랐죠. 소진돼 네, 가고 그쵸. 이미 다 있죠. 소진이 됐고, 그래서 수박 같은 거 경우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맛이 지금 사시는 것들은 웬만한 건 다 약간 맹탕, 맹탕. 네, 예. 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실제로 먹었을 때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어서 그런지 그래도 복숭아 맛인데 약간 이 정도의 위안을 주는 그런 소소한 기쁨이 있는 나날들이에요. 근데 가격도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비싸죠. 예. 애호박이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5,000원이 넘었어요. 호박도 물을 먹으면은 금방 무르기 때문에 사실 수확이 불가능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호박꽃으로 사실 저희는 이북 사람들이어서 아니, 호박꽃으로 호박잎도 먹죠. 그쵸. 꽃도 이런 것도 먹죠. 안 돼요. 뭐 사실은. 네, 지금 뭐 예.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고. 야. 수박 같은 경우나 복숭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맛을 포기한 지가 오래고요. 사과도 사실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한 작물인데. 사과는 사실은 작년 거가 조금 이렇게 보관 사과. 보관 사과. 네, 예. 저장 사과들이 네.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사실 새로 그쵸. 나온. 지금 이제 사과가 이제 막 맛있는 품종들이 쏟아질 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걱정인 거죠. 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죠. 많이 떨어지죠. 비 원래 조금만 나도 잘 그렇죠. 떨어지는데. 네, 네. 낙과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운 일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도 속상하죠. 이제 예. 뭐 가격을 떠나서 먹을 수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런 그러니까 희소 가치에 의존하는 이런 생산 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 것들 있잖아요. 채소 과일들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더더욱 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야, 이걸 그럼 수입으로 다 대체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렇죠. 네, 수입 작물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수입이 한동안 지금 저희가 코로나 세태 때문에 컨테이너가 들어오기 힘들고 해서 조금 어려웠으나 맞아요. 지금은 약간 정상으로 돌아온 격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이 안정적인 면은 수입 과일들이 쪽이. 있어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꾸준히 공급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가격의 등락폭이 지금 적다? 현재 양파 같은 경우에는 90%가 올라 있어요. 가격이. 네. 아, 양파는 예. 정말 기본 재료잖아요. 모든 데 다 들어가죠. 마늘 양파 기본이죠, 정말. 이런 파까지 기본 해서 세 재료들이 가지. 다 예. 너무나 많이 올라 있는 거죠. 그러면 하우스에서 재배한 좀 나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하우스도 지금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비가 오는 데에는 땅이 어차피 그 땅이에요. 이게 뭐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막아주지 않았을까 해서요. 그렇죠.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예.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많이 재배하는 멜론 같은 경우들 예. 조금 그래도 당도를 유지하고 좀 성한 것들이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 약간 일정한 양인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지금 조금 맛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참 이제 먹을 것도 없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너무 올 것 같네요. 걱정이에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과일 농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조금이라도 뭐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움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낙과들 있잖아요. 네. 이 낙과들을 착즙을 해서 즙을 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통으로 먹을 수 없다면은 즙을 이용해서 섭취를 하는 것도 영양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네. 또 낙과를 판매를 하는 농가들도 많아요. 낙과 자체를. 그렇죠. 네, 낙과들을 판매를 하는 건 저는 완전 대찬성인 게 이게 사실 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못 먹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다. 그럼요. 예. 그걸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아니 지금 먹지도 못하는데 뭐라도 먹어. 있지도 않은데요. 네, 있어야지 이걸 먹잖아요. 근데 그쵸. 낙과라도 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그 낙과들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구매를 하세요. 예. 특히 뭐 복숭아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예. 지금 아우리 사과가 한참 나올 때인데 원래 지금 나와야 되는데.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풋사과가.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하시면은 요 구매를 하신 거를 집에서 그냥 두고 생으로 먹기가 조금 지겹거나 약간 맛이 없고 맛이 시고 없을 때. 떨다라고 네. 하면 요걸 끓이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끓이냐면 설탕 넣고 끓이시는 것도 좋은데 네. 이 자체를 끓이다가 화이트 와인을 한 병을 사셔가지고 네. 향이 좋은 와인을 넣고 같이 끓이세요. 거기다가 설탕을 한 숟가락 그리고 소금을 조금 한 꼬집 그리고 후추를 조금 넣고 같이 끓이시면은 요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소스가 돼요. 소스 네. 어디다 써요 그걸? 이거를 이제 스테이크 소스로도 하시고요. 있고요. 약간 달콤한 예. 소스가 되는 거죠. 과일 향에. 혹은 이걸 찍어 먹는 소스로도 하시고 뭐 여러 군데 다 사용이 가능해요. 이 상태로 뭐 빵도 발라 드시고 뭐 잼처럼 잼으로도 쓰시고. 네, 그냥 약간 어. 끓여서 이거를 보존을 했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고 병조림을 사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병조림. 네, 병조림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살이 성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조림 형태로도 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모양도 그렇고. 네, 이거를 그래서 다지세요. 다져서. 다진 다음에 이거를 병조림 하듯이 설탕을 조금 넣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소스처럼 활용을 하면은 아무데나 발라도 드시고 얹어도 드시고 더해도 드시고 주스로 물 넣고 뭐 주스만 그렇죠. 드셔도 그렇게도 되고. 드시고 에이드로도 드시고 예. 그리고 청양고추를 썰어가지고 이걸 약간 맵게 요 과일 단 거를 같이 섞어갖고 소스로 사용을 하시면은 고기 찍어 먹는 쌈장으로도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미무수원님께서는 낙과 과일 김치 어떠냐?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찍 떨어진 경우에 딱딱한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무르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처나는 애들이긴 그쵸. 하지만 겉절이처럼 묻혀서 드시는 것도 아주 묻혀서.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이거를 숙성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제대로 숙성이 되기는 힘들어서 김치까지는 어려우시겠지만 약간 고춧가루하고 겉절이 김치로. 그쵸. 고춧가루하고 마늘 넣고 묻혀갖고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참외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너무 맛있고요. 이제는 껍질도 못 버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아주 아이디어를 몇 가지 주셔서 네. 저희가 그 방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재난방송 관련 안내도 해드리고 마무리하죠. 현재 경기도, 서울, 강원, 충청도 일부 폭염경보 발효돼 있으니까 노약자분들은 야외 활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저희 앞으로도 이 소식 잘 전해주시길 많겠어요. 홍신의 요리 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